집단으로 나무집에 이렇게 무단으로 주거 침입해서만 이렇게 범죄하는 것이 범죄단체 조직죄로 여러 건 하면 크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특히 야간에 이렇게 들어가거나 집단 다중의 이력으로 들어갔을 때 사법 처리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범죄 장면을 자기 CCTV에서 나왔다면 찍어가지고 112에 신고를 하거나 또는 119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12 그것을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에 전송을 이렇게 짧게 스마트폰에 짧게밖에 안 되거든요. 짧게 이렇게 보낸다든지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이 좋죠. 아니면 이렇게 채팅 화면에 이렇게 카카오톡에 올릴 수 있으면 그런 거 올릴 수 있으면 좋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범죄를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경찰에 안 되면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뚜렷한 사법 처리가 확실하다. 그러면 이게 미리미리 그것을 유튜브에 올려버려도 상관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어떤데 공적으로 많은 사람이 대신 봐서 범죄라고 인식되는, 근데 참 범죄가 인식되지 않는 그런 불확실한 장면은 남의 세상을 함부로 찍어서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범죄 모의 장면이라든지 미리미리 알았다, 미리미리 112에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켜서 범죄가 사전 예방되도록 하거나 어떤 주요 장소에 대해서 자기가 안다면 그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다가 찍거나 해서 신고를. 블랙박스 같은 것도 좀 줄을 좀 길게 해가지고 밖에서 찍어도 그냥 괜찮은데 블랙박스를 꺼내서 각도를 그쪽으로 향하고 이렇게 딱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말씀이죠. 요새 보드캠 있잖아요. 이런 보드캠 같은 조그만 거 이렇게 액션 캠이 있습니다. 딱 설치를 해놓고 무선으로 찍어준다든지. 스마트폰으로 범죄 장면을 찍는 것은 범죄가 아닌데요. 그래서 그 범죄 장면이 남의 집에 오로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조금 그렇게 싸움 신고로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 않나. 112를 해도 그렇게 크게 사법 처리는 안 당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사회적으로 예방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뱉는 것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래서 도로에 침을 뱉으면 확실하게 이렇게 범죄 장면이 되는데 112에 신고를 하면 적어도 경범죄 처벌을 받거든요. 사회부산 불안조성죄로 해서 이렇게 처벌을 받는. 싱가포르에서는 껌만 뱉어도 처벌을 받던데 적극적인 이런 대처가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미리미리 신고를 한다는 거죠. 미리미리 그래 범죄 모의 장면을 알았다 그럼 미리미리 신고를 하는 이런 지혜가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곳에서 적극적인 대응 안 하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는 이런 사태도 있을 수 있다. 이라는 것을 집단으로 범죄를 들어갔을 때 우리가 사법 처리를 어느 정도 받나를 한번 봅시다. 또는 그 집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되는지 한번 함께 봅시다. 저도 112에 웬만하면 직접 싸우지를 않고 112에 적절히 신고를 하는 편인데 그때마다 112 도움 받으니까 저는 이렇게 크게 소란 없이 다 정리를 할 수 있었거든요. 112한 저도 꽤 많은 전화를 겁니다. 이웃과의 소란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그럴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직접 나서지 말고 법에 혐의를 부리면 자기 직접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서 피해를 받는다든지 다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싸움 말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일이 하셔서 싸움을 일어났다 이렇게 신고해서 처리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집단을 주거 침입에 대해서 범죄단체 조직죄로 하면 커요. 집단 주거 침입죄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주거에 침입하는 범죄를 특수주거 침입죄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범죄가 인정되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이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무기를 들었다, 휴대하여 주거, 몽둥이도 가능합니다.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런 드라이버 같은 건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특수 혐의가 붙으면 일반 제목과 벌금형이 없고요. 그다음 5년 이하의 징역에게 처해지게 됩니다. 주거 침입의 성립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 또는 주거자 또는 관리자 의사에 반해 신체 일부가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거자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에 이랬다 방문 이런 거 가지고는 힘들죠. 힘든데 주거 침입죄인데 어떤 퇴거 불응죄도 있습니다. 특히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는데요. 단순 주거 침입 이런 것들도 주거 침입죄가 없으면 남의 집에 막 문 열고 들어가 되겠네. 열어져 있으면 그래서 저게 함부로 특히 야간에 여러 사람이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없는데 건물에 주거 침입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건물에 주거 침입해도 그것이 사유공간이라는 점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특수의 주거 침입 형법 제320조 단체 또는 다중의 이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위다의 전제의 보물을 죄를 범하면 벌금형이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이죠. 그것이 여러 번 되풀이 됐을 때 범죄단체 조직대로 여러 번 그런 다른 전력이 있다. 그래서 어떤 거리든 간에 그 사람에게 형법 범죄단체 조직 전에 형법 114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약간 남이 들어 특수 강도 강간 이런 거 절도도 포함합니다. 절도에서 포함하고 그것을 이제 여러 번 되풀이하면 이게 되는데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서 있었을 때 범죄단체 조직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헌법 114조입니다. 국가의 법질서,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서 싸우지 마시고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나섰다가 자기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용히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공동 대응을 하는 스마트폰에 짧게 길게는 안 보내지더라고요. 짧게 해가지고 그래서 대신 신고해달라고 이런 사람에게 전화를 걸거나 그래서 딱히 112가 연결이 안 됐을 때 만약에 112에 다른 사람에게도 연결을 해서 보냈다 또는 유튜브에 올렸다 이런 형태의 범죄가 확실하다면 이런 부분 119에 돌렸다 그 자체가 범죄는 아니에요. 다만 뚜렷한 나중에 만약에 그 남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촬영을 했을 때 뚜렷한 범죄가 아니라면 처벌은 받을 수 있으나 만약에 자기가 목숨이 위험하다 싶으면 상관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조직폭력배의 경우에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어서 애초부터 더 형이 센 특별법 폭력행위든 처벌해야 하는 법률상 이렇게 단체 등의 구성활동죄가 적용이 됩니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도 자주 이게 적용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디지털 성범죄 단체 N번방 성창침물 제작 미 유포 사건의 범죄단체 조직다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지빈에게 징역 42년의 철퇴를 내린 데 쓰인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이게 대치동 학원과 마약 음료 협박 사건 이런 데 보면은 범죄단체 가입 활동으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 많은 사람을 감염을 시켜서 약을 팔아먹는 것으로 봤나 본데요.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 이런 것들 범죄단체 가입 활동 공갈 미수 사기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범죄 행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 가입 구하는 속하는 구성 활동은 어떤 조직 강령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여러 건 범죄를 되풀이하고 관련된 증거가 계좌에 나타나거나 이렇게 하면 처벌을 받는다. 앞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만약에 어떤 범죄단체가 자기가 실종자에게 카드로 현금 카드로 또는 노수자의 카드로 이렇게 이것을 했을 때 그것을 적소로 이제 사법 처리를 당하게 된다면 현금 카드를 이렇게 남의 계좌를 통해서 돈을 빼내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겠죠. 이런 부분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이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남의 계좌를 함부로 활용해서 돈을 빼거나 이런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게 법적인 개정이 좀 필요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